저렇게 하면 될 텐데. 살다 보면 남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면에서는 탁월할 수 있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기운, 걸어갈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남의 부족한 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인다고 분별하여 내 잣대로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시키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공부가 부족하면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끌어주는데 한계가 생기고 결국 내가 답답해집니다. 알고 보면 답답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보고도 도와주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것은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게 됩니다. 남 탓을 할 때마다 내 삶은 한 계단씩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원리를 알면 답답할 일이 사라집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니 내가 무겁지 않고 더 나아가 내 공부를 통해 상대를 이해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더 배우고 깊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남 탓과 부의 흐름. 사람이 잘 될 때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돈이 잘 벌리고 삶이 순조로울 때는 남을 헐뜯거나 간섭할 겨를이 없지요. 오히려 웃음을 머금고 자기 할 일에 몰두하며 자연스럽게 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가 깎이고 집안의 기운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를 질책하거나 판단할 자격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자연은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풀어놓았고 잘못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 가지로 나뉘어 행동합니다. 1. 남의 잘못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걸음으로 삼는 사람. 2. 남의 잘못을 질책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크지요. 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상대를 탓하고 내 안이 충실하면 상대의 잘못마저 걸음 삼아 나를 더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몫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보고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내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면 좋겠다 라는 원을 세우며 나를 닦아간다면
그 속에서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얻게 됩니다. 남탓과 부의 흐름. 삶을 바꾸려면 집부터 바꿔라. 집이 오래되었다면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노후화된 집은 삶도 함께 낡아가게 만듭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삶도 새로워집니다. 내 집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가진 집이 오히려 나를 막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세요. 세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 바람이 드나드는 집에서 살아야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어둡고 눅눅한 공간은 병을 부르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낡은 차를 억지로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의 기운과 맞지 않는 물건들은 떠나보내야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집 안에 쌓여있는 묵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새 삶을 막고 있습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사는 환경이 바뀌면 병도 낫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산에 오르는 등 생활의 리듬을 새롭게 만들면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명상이나 단식이 좋은 것도 바로 익숙한 리듬을 끊고 새로움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꾸는 것이 곧 살리는 길입니다. 어떤 것도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지 마세요. 좋은 것일수록 멈추고 조절하며 리듬을 타야 오래 갑니다. 내 집에 집착하지 마세요. 삶이 나아지면 더 좋은 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사는 공간은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집부터 바꿔라. 목소리, 말버릇. 사람의 목소리는 억지로 꾸며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해도 금세 들통나고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성대를 바로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서 다듬으면 그 목소리는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목소리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진 자연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진솔한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목소리에 먼저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본질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상대의 말투나 목소리조차 정겹게 들리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불편해집니다. 결국 목소리는 내 마음 상태가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첫인상 또한 중요합니다. 첫 느낌은 본능이 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서로 노력하다 보면 인연은 더 깊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집니다. 말버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거나 불편한 말버릇은 입을 닫는 수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바른말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도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풀리고 반복하던 말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보다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만의 목소리를 다듬어 편안하고 지적으로 전달할 때 더 큰 성공이 따라옵니다. 결국 진짜 목소리는 꾸며낸 소리가 아니라 내 공부와 노력 속에서 길러낸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 역시 진솔한 목소리를 길러갈 때 참된 인연과 성공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목소리, 말버릇. 꿈, 해몽. 옛날에는 특별한 꿈을 꾸면 무당이나 어른들에게 달려가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해석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만 보고 단정 짓지 말고 서너 개 정도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 적당히 걸러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담긴 꿈이라면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꿈이나 반복되는 꿈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지금 내 상태를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꿈 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만 기대는 삶은 결국 발전의 길에서 밀려납니다. 꿈을 해석하는 작은 습관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더 이상 외부의 의존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좋은 꿈은 미소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꿈은 내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꿈을 통해 삶을 넓혀가는 지혜가 열립니다. 꿈, 해몽. 학력 위주 사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삶의 기회를 좌우하고,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이라는 관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에 몰리는 구조는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재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그 결과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몰려가며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상중하 구조에 맞는 교육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실력과 위치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위층을 위한 특수대학은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안에서 지도자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은 돈이 아닌 책임과 인격을 갖춰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실력이 있다면 장학금으로 이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층은 스스로 교육비를 감당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나라의 도움은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방대학이나 일반 대학은 실력을 키우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곳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취업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가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그 사람의 삶은 점수나 학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헌으로 빛나게 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배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도 살고 국가도 성장합니다. 공부란 내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준비입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는 빚이 아니라 투자이며 그 실력이 드러날 때 그 모든 빚은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사회의 판을 짜야 합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의 삶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때입니다. 학력 위주 사회.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기 더 어렵다. 다정함은 오히려 가까운 이들에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까운 가족에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걸고 살아갑니다. 타인에겐 관대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우리 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준 듯 보여도 그 안엔 무의식적인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상대에게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중 하나가 3대 7의 법칙입니다. 자기 삶의 70%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건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는 도움은 간섭이 되고 결국에는 상대의 삶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70% 이상 도와주면 자식은 그로 인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탓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더 멀리서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보며 마음으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때론 고통을 씹으며 견뎌주는 것도 큰 사랑이자 진정한 응원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 부모이기에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오해는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세도 때가 되면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인간만이 끝까지 붙잡으려는 욕심을 부리고 그 대가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진정한 위암은 놓아주는 것. 그리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 조용히 응원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몫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기 더 어렵다. 침묵은 금이라는데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 세상은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될 때가 있다. 중요한 건 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이다. 모를 땐 말을 삼가야 한다. 알지 못하면서 말하면 결국 내게도 손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런 침묵에서 신뢰를 느낀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쓰지 않은 것이 되어 또 다른 손실을 부른다. 말에는 때가 있다. 내가 바르게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조언하는 것은 괜찮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려 든다면 그것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간격이 존재한다. 내가 상대보다 충분한 내공과 정리를 갖췄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이 옳아 보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상 일에는 묘한 법칙이 있다. 상대의 마음의 70% 정도 호감이 들면 괜찮다라고 여겨진다.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70%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말도 힘이 생긴다. 기술 하나만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다. 인성과 태도, 말의 무게까지 모두 어우러져야 비로소 누군가의 신뢰를 얻고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말은 금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 침묵은 금이라는데 침묵은 금이라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단지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는 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상대를 아래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배울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은 단지 지식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러 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른 필요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읽고 수학이라는 방편을 통해 더 넓은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나 사람, 상황을 떠나게 되는 것도 단순한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얻어야 할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삶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모적인 만남과 활동만 반복하면 결국 삶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잘 맞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 때는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미련을 품으면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삶은 늘 신호를 줍니다. 조금 불편한 기운이 느껴질 때 우리는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강한 방식으로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틀어지거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담긴 배움과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이 길을 열어줍니다. 침묵은 금이라는데 집의 의미. 집이 내 것이 아니면 억지로 가지려 하지 마라. 주어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일 뿐이지 소유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뿐이다. 아직은 머물 때가 아니라 이동해야 할 때라면 집에 집착할 때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머물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마라. 잠시 머무는 방 하나도 고마워하며 빌려 쓰듯 살아라. 그곳이 편안하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는가. 재산은 실력을 갖춘 자에게 맡겨지는 법이다. 공부가 끝나야 땅도 집도 사람도 맡겨진다. 질량이 차야 비로소 소유가 이루어진다.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가지려 하면 자연은 오히려 고난을 보내어 다시 깎아낸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임을 감사히 여겨라. 불평하지 말고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 월세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감사함 속에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 어려움이 더해지고 굴레 속에 갇히게 될 뿐이다. 지금은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다하라. 내게 맞는 일이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라. 욕심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면 자연이 움직이고 누군가가 너를 도우러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믿고 살아라.
이 길은 헛되지 않다. 집의 의미,